저는 음식을, 그것도 사찰 음식을 공양하는, 조리하고 공양하는 공양 수행자로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소회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소회냐? 공양 수행자라는 향기라는 소회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공양 수행자, 그의 향기는 싱거로워라. 무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보디사트와. 공양 수행자, 그의 향기는 아름다워라. 코끝을 희롱하지 아니하고 진실됨으로 요리하는 그 모습은 보디사트와. 공양 수행자, 그의 향기는 소박하여라. 처음부터 끝까지 물 한 방울, 쌀 한 톨 부족하지 않은 그의 정성은 보디사트바. 공양 수행자, 그의 향기는 강대무변하여라. 무수 생명을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는 보디사트바. 공양 수행자, 그의 향기는 원력이여라. 아미타 부처님의 48대 원 중에 23원에 이르기를, 만일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국토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얻고 한번 식사하는 사이에 한량없는 나유타의 모든 부처님들의 국토에 두루 다니면서 여러 부처님들을 공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발언한 그의 원력은 이미 보디사트바. 공양 수행자, 그의 향기는 오분향이여라. 괴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부처님의 정법대로 삶을 요리하는 그는 보디사트바. 공양 수행자, 그의 향기는 금강이여라. 야기색견화, 이음성부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공양 수행자, 그의 향기는 부족함이 없어라. 만든 음식이 혹 부족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남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의 마음은 천수천한 보디사트바. 조리하고 가르치면서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아보았다. 제가 평생 음식으로 수행하면서 떠오르는 소회를 몇 자 적어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10살에 완도 신흥사, 거기에 제가 출가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절밥을 먹으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완도라는 바닷가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뱃사람이 될 수 있는 수상고등학교는 있는데,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이곳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내가 꿈꾸는 사람이 되기에는 애시당초 글렀다.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해 들어가 봅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넉넉한 집안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고, 그래서 범정불사라든지 절에 사는 여러 크고 작은 불사에 부모님들께서는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의스님 눈에 제가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그런 어린 나이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젓갈을 먹는 게 모토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기침을 하십니다. 그때 제가 주의스님하고 함께 했던 동심이 너무나 환상적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왜 그렇게 비교가 됐냐면, 어린 나이였지만 집에서 밥을 먹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집밥도 먹고 절밥도 먹으면서 이렇게 우리 석가 어머니께서 음식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만들어준 동치미하고 완도 신흥사의 동치미는 정말 어린 나이에도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게 각인이 됐습니다. 세월을 흘러서 목포 유달산 반야사에서 목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그 스님은 정식으로 이제 출가를 하게 된 동기는 종교학 용어로 회심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판세에 파이어라는 그런 단어를 보석섬의 속에다가 직접 술을 넣는 게 사후에 발견됩니다. 기독교적 표현을 하면 성령, 파스칼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네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닥치게 됩니다. 그걸 종교학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비록 먹도가리가 출가했다 할지라도 먹도가리는 항상 우리를 농락하고 먹도가리 이게 뭔지 못하는 수행자들이 허다합니다. 몸뚱아리 뿐입니까? 희나애락 애호요 감정의 기복에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 출가의 길에 대해서 확신을 정립하지 못하는 삶 하면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갈팡질팡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젊은 날의 흔들거림, 방황, 이건 시간이 흐르게 되면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렇지만은 방황하고 절망하더라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 끝까지 없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저는 비록 꽁꽁이 속이 있어가지고 절판 먹으러 들어갔지만 그렇지만 이제 주변이 환경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정한 출가를 요구합니다. 종단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또 과정이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도 강원을 졸업하고 하는 그런 도시적인 수행자의 길을 걷습니다. 성리사 법조사에서 대교까지 5년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DNZ 28사단 81년대 2대대 5중대 1소대에 가서 군인으로서 그 유명하고 악랄한 손화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방의 철책선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군복의 상에는 3중당 문고본, 포켓폰이에요. 서머셋트 모음의 더문 앤드 식스펜스, 달과 6펜스를 탐독합니다. 그 달과 6펜스의 작중 주인공은 찰스 스텔랜드입니다. 로드비 반 고어를 모델로 세운 그런 서머셋트 모음의 소설입니다. 찰스 스텔랜드는 잘 나가는 증권 브로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자기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의 길은 이 증권맨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정말 나는 불세출의 화가가 돼서 그야말로 경천 동지할 그런 작품을 남기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을 막연히 꿈을 꾸지만 생활의 고뇌 속에서 부양가족이 있고 감히 엄두를 못 내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단행을 하죠. 타이티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불의 명작을 남기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대목을 읽으면서 나는 어쩌면 정식으로 출가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어렴풋이었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1차 회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하엄사라고 와서
정식으로 이제 출가를 하게 이르렀으니 그때가 20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성리산 법도사에 가서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과연 나는 계속해서 경전을 탐독할 건지 선바에 가서 참선을 수행할 건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상시에도 생각했었던 우리 불교가 복지에 좀 미약하다 그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승가대학교가 개교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초대학번이라고 해서 좋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불교복지를 한번 전공해보자 하고 1학번으로 초대학번 1학번이 초대학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또 신문사에서 픽업이 돼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화면 좀 주실래요? 자, 승가음식문화 그 실상과 허상에 대해서 우리 불교 역사에서 조기정단, 통합정단에서 최초로 사찰음식이란 글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저 글을 쓰기 전에 대스카한테 명받은 것은 우리 불교 대중문화 의식주부터서 다뤄달라. 1년 동안 우리 불교 문화에 대해서 연주해달라. 그런 명을 받고 제일 먼저 우리 스님들 승복, 가사 이 가사가 만만치 않아요. 종교가 또 몇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기사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또 찾아보니까 단행본은 당연히 없고 논문이 한 편 있는데 그것도 박사논문도 석사논문 딱 한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숙명여대 분이 석사논문을 썼는데 물론 그 후기 그 당시에는 석사논문도 후기를 썼어요. 후기에 보니까 그 자료를 주신 저희 법사에 지금 계시는 무상스님 도편수했죠. 도편수란 뭐냐면 그 재단한 겁니다. 재단 가사를 갖다가 이렇게 재단하는 스님을 도편수라고 그래요. 아니, 독보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제 무상스님 고맙고 이 자료 주신 스님들 쭉 처음에 그렇게 언급하고 중간에는 애기 아빠한테 고맙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때 망치로 대가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정작에 우리들이 걸치고 있는 가사 이걸 연구는 고사하고 논문 쓰기는 고사하고 이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기도에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긴 스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찰음식 당연히 없죠. 자유가. 그렇지만 저는 어렸을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보사찰부터 갔어요. 취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뭐라도 쓸 수가 있으니까. 무슨 책이 있어야지 무슨 자료가 있어야 참고를 해서 할 텐데 어느 삼보사찰에 가니까 하얀 게 들어있는 통이 두 개 있더라고요. 고향까지 가니까. 하나는 분명히 흰설탕이고 하나는 뭘까? 뭐겠어요? 예? 뭐겠습니까? 아유, 설마 했는데 진짜 이렇더라고. 이공점이로. 여러분도 잘 모를 거야. 미호, 미풍. 그 당시에는 미호, 미풍 그런 이공점이 대명사였는데 물론 저를 만든 회사들은 이공점이라고 아니지만 전형적인 아지노모드 일본말 일본에서 그 이제 라이센스 한 거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저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종교 집단의 기층 문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식주라는 기층 문화는 그 집단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엿볼 수 있고 그 정체성을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의식주라는 기층 문화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과연 얼마나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소중한 문화를 갖고 나가고 있는가, 그걸 살필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부끄럽고 올리고 싶지도 않는 막행막식, 이게 존재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까 저보고 공약까지 셰프 들고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예. 지금 K푸드의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대단합니다. 웨이브로 시작했고 KBS ETV, 그 다음에 넷플릭스로 이어지면서 지금 또 2탄 찍자고 합니다. 윤남명이가 나보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오이 같은 등장한 오이가, 이 사람들 궁합, 음식의 조화, 맛에, 식감, 이런 걸 이제 따지지 않겠어요, 셰프들. 그것도 프로 셰프 아닙니까? 저는 제가 그 기자로서 제가 처음에 그 받았을 때 나는 정말로 승가 공동체의 그 어려웠던 사원 경제에서 제가 처음 접했던, 그리고 또 실제 기자로서 그 레시피를 살펴보니까 지금 제가 92년 불교신문 92년 6월호에 제가 이번에 공역관 셰프에 들고 나갔던 된장찌개 여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언제 제가 발굴했다고요? 92년 6월호니까 지금 3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등사, 강화도 출전근거가 강화도 전등사예요. 재료 호박, 표고버섯, 고추, 두부, 당근, 된장, 통깨, 우엉, 대추, 오이, 배추, 재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 레시피를 살펴보면서 뭐야? 된장찌개에다 오이를 넣는다고? 배추까지는 나는 이해를 하겠는데 오이가 들어가요, 오이가. 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궁합을 이렇게 적어놨을까? 재료를. 그 당시도 사실은 고민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 얼마나 공평했고, 그때 그 음식을 담당했던 스님이, 별자 혹은 원주 스님이 먹는 거야, 재료가. 어떻게 쓰다 보고 남으니까 그 오이가 눈에 띄었겠지. 대중들은 많고, 궁중통이라고 무슨 궁합이야. 지금 먹을 스님들은 이거 많은데 오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를 따질 겨를이 아니야. 그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 어려웠던 시절, 그 당시에 주의 스님들은 돈이 없어요.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주의 스님 뭔 역할을 하느냐? 지금 스님처럼 걸망 메고 다니는 스님들 없어요. 없어. 혹시 걸망 메고 다니는 스님들 봤어요? 없을 거야. 맨날 배낭 메고 다녀. 그 당시에 주의 스님들은 주전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지. 주전은 그 당시에 뭔 역할을 했냐면 걸망 메고 나가가지고 옥탑 들고 나가서 우리 여름 운동으로 나가서 10주만 돌면서 옥탑 쳐가지고 쌀세박으로 걸망에 넣어주면 그거 담아가지고 절에 와서 대중스님들 먹여 살리는 것이 주의스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 주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실패하면 도망가버려. 실제는 얘기해요. 이거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야식염을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좀 더 많은 시주를 얻어보려고 요량으로 액자를 등에다 걸머지고 그러고 가가지고 여기 부탁을 하면서 해드렸었죠. 자, 수서 작주입니다. 지금 시간이 또 벌써 이렇게 많이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오면서 제가 어느 날
수차작주라는 인재스님의 법문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수차작주라. 칠판이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이 문학의 장르 중에 수필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수는, 자, 넘겨주실래요? 수는 자기의 의지가 수반됐든지 수반되지 않았든지 그러한 공간을 우리는 만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조기사 청년회라는 타이틀로 우리 조기사 대웅전에 지금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쁜 마음에서 여기에 참여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장이 오늘 공약할 셰프 나오는 비구 전문수님 온다고 하니까 좀 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차를 만나게 됩니다. 회사도 그렇고 운명 공동체, 가족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이죠. 그런 소중한 공간이 가정 속에서 운명 공동체예요. 가족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유망에서 그 유명한 중생이 아프니 부처가 아프다는 것은 똑같은 심리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정말 내 가족의 운명 공동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요망에서만 그러지 않으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투가 다정한 말투가 아니고 툭툭 던지는 말투, 이런 말들을 쓰는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직장 생활 속에서 위안의 관계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분들, 그건 왜 그럴까? 이 수처, 내가 만나는 이 공간, 나의 의지가 수반됐든지,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정을 이뤘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기사 청년회에 들어왔고, 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정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주인으로서 살아가겠다는 작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꾸가 뭐냐면 수차작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댓글은 입처개진입니다. 입처, 수처에서 입처로 바꿔지는 입처. Now and here. 지금 여러분들이 나와 만나는 이 공간은 내가 만약에 작주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개진, 모두가 다 진리의 세계요, 천당이요, 극락이요, 유토피아가 따로 없다. 바로 Now and here.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머무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토라는 겁니다. 예토, 정토, 수처, 작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저는 비록 비구지만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광고를 냅니다. 저부터 이제 데스크에서 협조를 해주시더라고요. 전혀 자격 없습니다. 광고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지에 이제 이렇게 올렸던 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결성해가지고 전국의 자료 수집을 하러 떠납니다. 아주 작심을 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지금 봐도 43, 40년에 만든 저 필드워크를 했을 때 썼던 대본, 전국 사찰 후원및 공양리 실태 팝 조사라는 저 대본을 가지고 숙명여대, 또 성균관대, 모노정보학과, 식품영양학과 나온 친구들을 정식으로 직원으로, 연구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저런 식으로 해서 필드워크를 하면서 직접 수기로 작성을 했죠. 또 넘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도 이제 회보를 이렇게 냅니다. 저게 사진 누굽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네. 잘생겼다. 다음으로 넘어갔고. 자, 이제 저렇게 세상에 합의이 돼가지고 일본에 오가라게 됐으니까 이 모십니다. 저 때가 93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봉각 스님께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통역료를 못 주고 있습니다. 봉각 스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너무. 자, 저렇게 촬영 카메라 들고 찍고 또 녹음하고 그래 드렸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법명이 전문인데 저 법명을 풀어가지고 고요하면 저렇게 소식지도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열반하신 월화 종정 큰 스님을 직접 직면하면서 저렇게 이제 세상에 정정 큰 스님한테 지나간 시절의 음식, 사찰 음식 비결을 물어봅니다. 자, 다음 단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해 나갑니다. 정작 사찰 음식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은 이미 48분을 가리고 있습니다. 50분 마무리해야죠. 2분 남았네요. 네. 이게 떠버리다 보니까 뭐 동서남북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생사열반 상호화라고 그랬는데 그 삶도 죽음도 수천악조에 속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쁨과 슬픔이 있는데 죽으면 보면 기쁨과 슬픔이 없느냐? 죽음에도 있습니다.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치료. 어제 한겨레 신문에도 호스피스를 담당하는 의사가 나는 그 의사가 참으로 품위 있는 죽음을 나는 맞이하고 싶다. 그런 책을 쓰신 분이에요. 중간중간에 전면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어제도 그 칼럼을 정말로 뜻깊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죽음을 들리기에는 뭐하겠지만 스님처럼 스님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그럼 나이가 몇으로 봤어요? 네? 와 그런데 내 나이가 몇으로 보여요? very very wonderful. Thank you. 거짓말 아니고 70입니다. 스님 나이 정도 되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조선일보하고 한겨레 두 개를 보는데 조선일보의 백영호 칼럼을 또 제가 잘 봅니다. 이 양반이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고 그럽니다. 소위 말하는 희노애락, 애호욕, 질정욕 우리가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으며 감정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벌써 갔다가 할 말만 하고 떠나는 게 감정이라는 놈입니다. 감정은 그렇지만 감정은 뭔가 마음에 보내는 중요한 신호이다. 자,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는데 화를 달래는 놈한테 새끼는 성격이 더러운 놈 이렇게 표현하죠. 맞는 말입니다. 또 눈물에 씻을 짜고 그러면은 약한 놈 이렇게 표현하죠. 또 너무 두려움을 많이 느끼면 비겁한 놈.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화를 내고 슬퍼한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비난하고 할 그런 까닭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위파사나 우리 조계종은 관하서지만 동남아에서 위파사나 화를 내면 화를 관찰하라고 합니다. 슬픔이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까닭 없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우리는 한번 슬픔에 빠져들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6년간 피골이 상접하시면서 그때 야야 개진녀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정반하게 보낸 5신하들이 데려오라고 했지만 같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최초의 제자들이 되죠. 6년간 일마일맥 통쾌 보리쌀 한 털로 연맹하신 그냥 갈비뼈 다 드러나고 눈깔이 퐁 이렇게 나오는 스님처럼 원효사 깨달음 체험관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사는 1400년 전에 원효사께서 우리 절에 너무 근방에 오셔가지고 해공을 드시고 깨달음 돼가지고 국비 30억 들여가지고 8년 전에 그 건물을 지어놨어요. 오시면 여러분들은 원효대사의 깨달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해골물 당연히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놨어요. 네. 캔을 밟으면 해골에서 물 나와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쪽박으로 이렇게 받아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일체유심조 깨닫고 가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6년간 고행하신 부처님 고행상을 제가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놨어요.
거기 보면 눈깔 푹 들어가고 갈 거 다 보여요. 그 당시에 인도 고대 아리안족들의 수행의 풍토는 무조건적인 고행이었어요. 이수가 간섭을 탈피한다는 그것은 끝에 따라 가능하지, 혁명이나 가능하지, 인수가 간섭은 도도히 흐르는 물결처럼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가명하십니다. 단행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욕따라 성악상보리를 얻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려내려 가까이 가가지고 모욕하시고, 그리고 보리수나무에 기진맥진해 가지고 기대어 있는데, 그 마을에 이장딸 수자타 유미죽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 신에게 올리려고 작정을 하고 유미죽을 만들었어. 고단백질에 죽입니다. 우유가 들어갑니다. 연근이, 생연근이 들어갑니다. 땅콩, 깨, 찹쌀, 쌀, 호두, 아주 건대식품 고단백질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제 국물은 볶고죠. 고소하게끔. 그렇게 가루해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배우자, 좋은 능력이 있는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나무신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 나무에 기지맥진에 써있는 오로라가 발광하는 성자한테 갖다 드렸으니 그게 바로 유명한 성불의 음식 유미죽입니다. 그로부터 7, 80년이 지나서 구시나라 산산수 그 대장장이 춘다 가족들이 부처님 일행에게 공양 올리기를 열망합니다. 그때 올린 음식이 스카라바티바라는 전단나무 향해에서 자생하는 전단나무 버섯, 전단향 버섯을 요리를 하는데, 우리가 버섯도 독버섯이 있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전단향 버섯이지만은 우리가 뽀어도 독이 있죠. 고기 중에, 물고기 중에. 그래서 전문 자격증 가진 사람만이 그 뽀어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독책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대장 춘다가 직업이 뭐라고요? 풀무제라는 대장장이에요. 그런데 열망을 했어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를. 근데 그 선택한 재료가 식재료가 버섯이에요. 전단한 버섯. 그때 조리를 하면서 제대로 독을 제대로 못했던가 봐요. 예전에는 그 산스크리트 학자들이 잘못 번역을 하고 한도 뜻이 다게 해가지고 돼지고기니? 그래서 부처님이 식중독을 일으켰다. 이렇게 한때 그게 정설이냐 통설이냐 이야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부조적하고 있는 게 전단한 나무의 버섯으로. 어찌됐든 간에 부처님께서는 그 열방경에 보면 그 대목이 나옵니다. 매일 나오는 9시 드라마보다 더 재밌습니다. 생생합니다. 열방경에 그게 못 먹게 합니다. 너네들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당신 드시고 토사강난 일으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울고 불고 그냥 난리 부르스가 나가지고. 그런데 엄명하십니다. 대장장이 준다 변환하지 말아라. 그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니 바로 이 음식은 수자타가 나한테 올린 성불의 음식과 똑같이 이 음식은 열반의 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미진한 게 있다고 그러면, 궁금한 게 있다고 그러면 나는 열반을 늦춰서라도 다 답하고 가겠노라. 근데 안한존재라든지 그 제자들이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부처님께서 저렇게 고통 들어가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십니다. 자등명 법등명 가라. 자기 스스로를 진리를 사모하는 자기 자신을 기웃으로 삼고, 그리고 법을 진리로 삼아라. 세상에 열반 여든 노후에 열반이 되시면서 자등명 법등명으로서 당신의 8만 대장 그 법문을, 8만 4천 법문을 다 마무리하면서 뚜껑을 닫습니다. 당신은 뚜껑을 덮을지 몰라도 2500년 도도하게 전 세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서잡주로서 평생 사찰음식을 수행해온 공양 수행자 전문인데,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감정까지도. 그래서 저는 생사열반 상공하라는 법성계에 나오는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드리는 겁니다.
자, 수체작주 생사열반 성공함.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